자, 20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시면은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지금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gx라는 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굉장히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죠. 자, 굉장히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여기 있네. 극값이 한 개만 같도록. 자, 그럼 극값을 한 개만 갖는다는 얘기는, 자, 극값을 갖는 걸 결정하는 건, 극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gx라는 함수를 내가 미분을 해서 판단을 좀 해볼 거야. 판단을 좀 해볼 건데, 그때의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확인만 좀 해주면 되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한 번만 바뀌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은 좀 계산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자, gx라는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요게 지금 여기가 전체 4제곱인 형태로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좀 분배를 해주겠습니다. 분배를 해서 식을 좀 정리하시면, 자, 요렇게까지 되겠네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써지는 게 요게 5제곱이 나오겠네. 아이고, 여기가 x죠. 네, x라고 써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이쪽에 나오는 게 fx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써지는 게 ft 그 다음에 전체 4제곱이 되고 dt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요게 하나가 더 곱해지니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ft 전체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게 gx인 상황인 거야. 그럴 때 우리가 gx라는 것을 미분해 보자. 자, 그럼 gx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하시면은 이 fx라는 것은 이제 적분 변수가 아니니까 상수 취급을 해줘야죠. 그럼 상수 취급을 해준다는 얘기는 앞쪽으로 뺀 다음에 고배미분법의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앞에 거 미분합니다. f-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거 쓰면 a부터 x까지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써주고, 자,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뒤쪽 거 이제 미분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올 거거든. fx라고 그대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얘를 미분하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ft의 4제곱에 대해서 정적분 미분했으니까 fx랑 똑같아지는구나. 따라서 얘가 5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부터 x까지에 대해서도 미분을 하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fx라는 것이 전체 5제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깔끔하게 지워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g-x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곱의 형태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를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더 해볼 텐데, 이제부터 따져야 되는 건 뭐야? 부호가 되겠지. 그지? 그럼 부호가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 좀 미분을 해서 정리해보면 얘가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얼마가 되냐 살펴봤더니, 뭐 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x가 3일 때와 5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런 얘기가 되겠죠. f-x라는 것이요 0이 되는 지점이 3과 5라는 얘기는 3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3과 5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5보다 클 때는 플러스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되나요? 자, 그럼 얘의 부호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떤 부호를 가질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하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a부터 x까지 해서 ft의 전체 4제곱에 해당되는 함수가 될 텐데, 전체 4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요 지점을 a라고 잡아. 그럼 요 지점을 a라고 잡으면 요 함수에다가 내가 a를 대입하는데 0이라는 값을 갖겠지. 그지? 자, 0이라는 값을 갖는데 얘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야 되니까 그냥 대충 그래프 그릴게요. 뭔 그래프인지 모르는데 한 요 정도를 그려놓은 다음에, 자, 요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정적분 값의 부호만 좀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정적분값의 부호가 요 x라는 자리에 a라는 것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즉 x라는 게 요쯤으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요 함수의 의미는, 자, 이게 ft라는 함수인데 그때의 적분값, ft의 4제곱이라는 함수인데 그때의 적분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a부터 x까지에 대해서 적분값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반대로 x라는 게 만약에 a라는 숫자보다 작은 거야. 그럼 a라는 숫자보다 작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이쪽으로 가서 요쯤에 x가 찍히게 될 테니까 요쪽의 값이 나오게 될 텐데, a부터 x까지라는 순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x부터 a까지가 정적분값이 양수죠. 그죠? 그럼 x부터 a까지가 정적분값이 양수니까 a부터 x까지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음수에 해당되는 값이 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a부터 x까지가 a부터 x까지는 음수에 해당되는 값이 되네.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라는 값을 기준으로 x라는 애가 a보다 크면 양수값이 나오는 함수고, x가 a보다 작다면 음수가 나오는 함수가 될 테니까, 아, 이제부터 부호를 따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g-x라는 걸 쓰고 f-x라고 쓴 다음에 저거는 그냥 쌤이 hx라고 그냥 편하게 쓸게요. 네, hx라고 쓰겠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자, 근데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면, 자, 요런 뜻이 되겠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고 수직선을 그려놓고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한다면,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한다면 f-x의 부호를 쌤이 좀 써볼게요. 자, 그럼 f-x의 부호는 어떤 식이 나오냐? 3보다 작을 때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 3과 5 사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5보다 커질 때는 플러스가 되는 이런 부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냐면, hx는 x가 a보다 뭐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다면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고, 반대로 x가 a보다 작다면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요 hx라는 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나서 그 값을 한 개만 갖도록 우리가 a의 값을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볼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f-x라는 애가 그 값을 몇 개 갖냐면 2개를 갖는 형태가 돼버리네. 그럼 그 값을 2개를 갖는 형태가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버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a라는 값이 만약에 요 a라는 지점이 만약에 여기에 따로 이렇게 생긴다면, 그냥 요거는 참고로 그려볼게요. a가 만약에 여기에 생긴다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여기는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은 3과 5에서 그 값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도 보면 a라는 지점을 넘어갈 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플러스가 되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니까 또 a라는 지점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이러면 그 값을 너무 많이 갖게 되는 형태가 되죠. 문제 조건이랑 맞지 않게. 됐나요? 따라서 a라는 값은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안 되고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 3이나 5라는 값과 겹치게끔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볼게. 자, 3이라는 값을 쌤이 a라고 그냥 잡을게요. 이렇게 갖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a라는 것을 기준으로 hx의 부호를 따져보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계속 플러스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인 g-x, 즉 두 개를 곱했을 때의 부호를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될 거고,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만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 돼서 5라는 지점에서 뭘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값을 갖고 이 지점이 바로 유일하게 그 값을 갖는 지점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라는 값은 그 값을 한 개만 갖도록 하는 값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때의 값이 얼마인 거야? 3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맡겨볼게요. 5라는 것을 A라고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게 되면 이때는 누구만 그 값을 갖게 되냐면 3이라는 지점에서만 그 값을 갖게 되는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그 값을 한 개만 갖도록 하는 A 값은 3과 5라는 이 두 가지 값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얼마다? 8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연산인데 이 미분하는 게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근데 차분하게 식을 좀 보다 보면 우리가 결국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g-x라는 함수를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호를 이렇게 차분하게 세준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